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명TV의 이정명입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큽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낮에는 하늘이 높아가고 밤에는 별을 볼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 하늘에서만 볼 수 있는 별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별만큼 위로와 희망을 주는 그런 말도 없을 듯 합니다. 별은 시대를 막론하고 도달할 수 없는 하지만 희망의 등대이기도 했습니다. 이정명TV가 보내드리는 이정명의 행복한 동행 20번째 이야기, 오늘은 별과 관련된 시를 보내드리고 별이 되고 싶어한 베이비 부모 세대 소설 속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먼저 별과 관련된 시입니다. 시조 시인이었던 가람 이병기 시인의 별입니다. 바람이 선을 도하여 뜰 앞에 나섰더니 서산머리에 하늘은 구름을 벗어나고 산뜻한 초사을달이 별 함께 나오더라. 달은 넘어가고 별만 서로 반짝인다. 저 별은 네 별이며 내 별도 어느 게요. 잠자코 홀로 서서 별을 헤어 보노라. 노래로 작곡되어 많이 알려진 시입니다. 전북 익산에서 태어났던 이병기님의 별이었습니다. 네, 이제 별이 되고 싶어 했던 소설 속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일밖에 모르고 살았던 베이비 부모 세대 어느 아버지의 스토리입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나이는 50대 후반, 비교적 이른 시기에 다니던 회사를 은퇴합니다. 고집이 세고 성격도 불같이 급하고 그러면서도 자신의 속마음을 어느 누구한테도 드러내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먹고 싶다고 생각하면 점심 메뉴조차 남에게 절대 양보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음악다방의 DJ로도 활동해서 사람들에게 꽤 인기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회색 구름과 붉은 노을이 오버랩되면서 신비한 하늘을 배경으로 저물어가고 있던 11월 어느 날, 집 근처 조각공원의 벤치에 몸을 눕히고 맙니다. 외출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어지럼증이 생겨 그만 집까지 오지 못하고 공원 벤치에 누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희미하지만 별빛이 그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무렵 누군가가 다가옵니다. 그 남자는 말을 건넵니다. 자신의 몸이 조금 불편하니 벤치에서 자신을 일으켜달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을 도와줄 줄 알았던 사람은 그 남자에게 깜짝 놀랄 말을 합니다. 자신의 이름은 가이드이며 그 남자를 데리러 왔다고 말하면서 이제 여행을 떠나자고 말합니다. 가이드라고 말한 사람의 얘기를 듣자마자 정신이 번쩍 들어 남자는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이드에게 거칠게 항의를 합니다. 아픈 사람 보고 장난하느냐고. 그리고 한바탕 큰 소리를 지르고 휘적휘적 집을 향해 걸어갑니다. 한참 가다가 뒤를 돌아보는데 가이드라는 사람이 따라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자기가 누웠던 그 자리에 누군가가 아직도 누워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그가 다시 그 자리에 돌아가 보고 말을 잇지 못합니다. 누워있는 사람은 분명 자신이었던 겁니다. 위기를 느낀 그 남자는 마침 그곳을 지나는 젊은 남녀에게 소리를 지르며 도와달라고 외칩니다. 그 소리가 들렸는지 젊은 남자가 가까이 오자 그는 지금의 상황을 막 설명합니다. 웬 이상한 사람이 자기를 놀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젊은 남녀는 자신의 말은 듣지를 않고 벤치에 누워있는 사람을 살피더니 119에 급히 전화를 하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뭔가 일이 심상치 않음을 느낀 남자는 다시 그곳을 지나는 사람에게 말을 하려 하는데 그 사람은 이 남자를 통과해서 지나쳐버립니다.
다시 별에 관한 시 한 편입니다. 정우성 시인의 우리가 어느 별에서입니다. 우리가 어느 별에서 만났기에 이토록 서로 그리워하느냐. 우리가 어느 별에서 그리워하였기에 이토록 서로 사랑하고 있느냐. 사랑이 가난한 사람들이 등불을 들고 거리에 나가 푸른 시들고 꽃은 지는데 우리가 어느 별에서 헤어졌기에 이토록 서로 별빛마다 빛나느냐. 우리가 어느 별에서 잠들었기에 이토록 새벽을 흔들어 깨우느냐. 해 뜨기 전에 가장 추워하는 그대를 위하여 저문 바닷가로 홀로 사람의 모닥불을 피우는 그대를 위하여 나는 오늘 밤 어느 별에서 떠나기 위하여 머물고 있느냐. 어느 별의 새벽길을 걷기 위하여 마음의 칼날 아래 떨고 있느냐. 네, 정우성 시인의 시였습니다. 다시 별이 되고 싶은 소설 속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자신의 몸을 통과해버리자 그때서야 남자는 자신의 육신은 끝이 난 줄 알고 가이드에게 애원을 합니다. 자신은 아직도 지하철 계단을 2계단씩 건너 뛸 만큼 건강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도 많고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절대 여행에 나설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양보할 테니 가족만이라도 한 번만 보고 가자고 애원을 합니다. 그 남자는 가이드에게 설명하고 부탁하고 애원하고 울면서 매달립니다. 너무 절실하게 부탁을 하자 가이드가 말을 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10초 동안 울어줄 3사람만 있으면 그리하겠다고요. 그래서 둘은 그 남자의 영안실로 갑니다. 자신의 젊은 시절 나름대로 챙겨주었고 자신을 따른다는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한두 사람이 눈물 방울만 보였을 뿐 모두 서둘러 장례식장을 떠나갔습니다. 심지어 젊은 시절 그와 의기투합했던 후배들까지 모두 이유를 대면서 서둘러서 그 장례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당황한 그 남자가 가이드에게 말합니다. 어찌 사람들이 저렇게 무린정합니까? 그러자 가이드가 말합니다. 그대가 아니면 저들이 모두 그대가 살아온 흔적이요 결과지. 그대가 비록 가장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는 하지만 남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살아왔지 않은가. 가이드의 그 말을 듣고 그 남자는 걷잡을 수 없이 슬피 울었습니다. 태어나서 진심으로 구슬프게 운 것이죠. 그러자 난처해진 가이드가 그만 어려운 약속을 합니다. 아버지를 잃고 슬퍼하는 가족의 꿈속에 잠시 눈 인사만을 하는 시간을 주겠다고요. 그 남자는 그렇게 말도 하지 못하고 꿈속에서 가족의 모습만 잠시 보고 길을 떠납니다. 김광섭 시인의 저녁이라는 시를 소개해드립니다. 이 시 역시 대중가요로 작곡되어서 우리에게 많이 알려졌었고 불려진 그런 시입니다. 저녁에 저렇게 많은 별 중에서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에 사라진다.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네, 김광섭님의 저녁에였습니다. 이 시는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별이 되고 싶은 아버지의 이야기 이어집니다.
그 남자는 이제 모든 것을 체념하고 가이드에게 여행을 떠나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집에 잠시 들러가자고 말합니다. 이유는 불 꺼진 집이지만 집에 있는 냉장고를 한번 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가이드가 이유를 묻습니다. 냉장고를 보고 많이 깨달았습니다. 살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냉장고에 있는데 코드가 뽑히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친정에 간 아내가 오늘 오는데 아내 몰래 캔 맥주 하나를 마시려고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냉장고가 고장이 나서 아내에게 화를 냈더니 알려주더군요. 코드가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미안해서 아내에게 처음으로 사과 주스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 여러 번 통화를 했습니다. 사과를 어떻게 잘라야 하는지, 껍질은 벗겨내야 하는지 몰라서 전화를 했고 믹서기 통을 닫지 않아서 사과가 튀어나와서 전화를 하고 하여튼 사과 주스를 만들지 못해 오후 내내 몇 번 통화를 했습니다. 겨우 한 잔 만들어 아내 주려고 처음으로 냉장고에 넣었는데 생각이 나서 집에 들러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묻습니다. 가이드님, 사랑이 뭡니까? 가이드가 말합니다. 그대가 아내를 위해서 준비한 사과지. 그럼 이별은 뭐죠? 그걸 두고서 돌아서는 것이지. 저 많은 별들처럼 저도 가족을 지켜주는 별이 되고 싶네요. 그 남자는 진심을 담아서 가이드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가이드가 묻습니다. 왜 그대는 별이 되려고 그러지? 남자가 대답하길 어쩌면 가족들은 나를 별처럼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잖아요. 가이드가 다시 말합니다. 장담할 수는 없지만 조건 없이 아내만을 생각하며 준비한 그 마음이 있어 아마 하늘도 그 정성을 헤아려 주실 걸로 믿네. 그러게 이 사람아, 왜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어? 저기 보이는 별이지만 모든 별들은 그 안에 뭔가 별다운 것을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빛이 나는 거야. 네, 별이 되고 싶어한 어느 아버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쩌면 아내를 생각하는 진심이 담긴 사과 주스 한 잔으로 그는 별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그는 이미 가족들에게 살아서도 별이었고 그가 떠난 후에도 가족들에게는 마음에 품은 별이었습니다. 이제 프로그램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별에 관한 시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윤동주 시인의 별 해는 밤을 감상해 봅니다. 별 해는 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 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해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폐,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아기 어머니가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루, 프랑시스 잠, 라이나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라이 멀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리었습니다. 나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계획이다. 네, 아름다운 추억과 자아 성찰의 시였습니다. 이제 저녁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어두운 곳으로 나서면 별이 보입니다. 지금 나의 별은 어디에 있는지, 나는 누구의 별이 될 수 있는지, 보이지 않는 것이 또 어떤 것인지, 이렇게 생각이 많아지는 계절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가을날 되시기 바랍니다. thank you.